안녕하세요. 가고시마 준짱입니다. 예,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가고시마의 한 시골 마을에서 카페 제이라는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요. 예, 제가 경영하고 있는 이 카페가 얼마 전에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이었는데요.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8주년을 버텼냐고 8년을 버텼냐고 예,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는 가게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 가게 했으면 이렇게 8년이나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가게를 하는 게 한국에서 가게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쉬웠을 거라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어떤 점이 일본에서 이 일본 시골에서 카페를 하는데 좋은 점인가.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네. 먼저 점포에 대한 얘기인데요. 일본은 가게를 임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시키킹, 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요. 시키킹은 보증금이고요. 레이킹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. 뭐 어떤 수수료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의상 드리는 그런 건가? 예의할 때 예거든요. 그 레이킹이요. 그래서 그게 보통 얼마 정도 드냐면요. 시키킹이 가게세 뭐 한 2달에서 6달분 정도. 그러니까 가게세가 100만 원이면 보통 200만 원에서 600만 원 분을 보증금으로 내는 거예요. 그리고 레이킹은 보통 1달분에서 2달분, 뭐 많은 경우는 3달분 정도 되고. 그러니까 가게를 처음 빌릴 때는요, 그 가게 월세에 보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금액이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처럼 권리금이라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가게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비어 있었던 가게라고 해도,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던 가게라고 해도 상관없이 권리금이 없어요.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서는. 그러니까 시키기 레이킹만 내고 들어오면 되는데, 또 그게 운이 좋으면 그 집주인에 따라서 시키킹을 되게 싸게 해줄 수도 있고 레이킹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.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키킹 레이킹 제로에 들어왔어요. 그리고 너무너무 저는 처음에 그 점포 빌리는데 돈이 안 들었죠. 예. 그러니까 가게를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고 시작하기 쉬운 거죠. 그리고 참고로 그 가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, 보통 웬만한 이렇게 부동산에 나온 점포들은요,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점포의 상태예요. 그게 이제 보통 기본적인 룰이고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가게를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는 그때부터 이제 그 야증이라는 월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, 만약에 가게를 그만둘 때 나갈 때는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 때 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막 꾸미고 뭐 이거 달고 뭐 했던 거를 다 뜯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주는 게 기본적인 룰이에요.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어떤 뭐 빌리는 사람이랑 임대한 임차인이랑 임대인의 관계, 뭐 어떤 부동산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.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잘 해놨으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은 그렇게 그대로 주방 설비나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게 다음 주인 찾기가 쉬울 때도 있거든요. 그거를 일본에서는 이누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이누키物件 해가지고 이누키 물건 해가지고 그런 거를 찾는 사람들도 있죠. 초기 비용 오히려 아끼려고. 예.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키킹 레이킹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. 예, 제가 들어올 때는 이 가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거든요. 예, 그래서 일단 초기 비용이 점포를 빌리는데 초기 비용이 한국보다는 좀 비교적 덜 든다는 것, 이게 일본에서 일단 가게를 시작하기 쉽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이제 손님들에 관한 얘기인데요.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을 때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. 일본은 되게 뭐 한국 사람들이 뭐 개인주의적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밥 먹을 때도 알 수 있는데, 한국은 보통 친구 4명이 가면은 메뉴를 4개 시키죠. 그 다음에 뭐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 가운데 놓고 막 같이 먹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음식이 남았을 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또 안 먹고 남기고 막 이러잖아요. 괜히 그거 내가 먹으면 살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. 좀 그런 분위기인데, 일본은 그게 아니고 가서 뭐 별로 상의 안 해요.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제 큰 전골 같은 거나
고깃집 같은 데 가서는 다 같이 먹으니까 상의하는데, 보통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이럴 때는 상의 안 하고 그냥 각자 메뉴 보고 그냥 각자 먹고 싶은 거 시켜요.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중복되기도 하고 어쩔 때 막 통일되기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가게에서 뭐 라볶이 되게 인기거든요. 라볶이 세트가 있어요. 근데 어쩔 때는 4명이 와서 4명이 다 라볶이 시킬 때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냥 상의 안 하고 각자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시키고 싶은 거 시켜서 자기가 자기 거 그냥 먹는 거예요. 그렇다고 막 한국처럼 친구 막 이렇게 먹고 이러지 않고, 기본 자기가 자기 거 먹으니까 하나 먹을래? 이러면서 주거나 나 그거 한 입만 먹어볼래? 이러면서 뭐 친구 거 먹고, 그냥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일단 주문 들어오는 게 막 한 번에 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주방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고, 그리고 잔반이 안 나와요. 왜냐면 자기가 시킨 건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버리는 게 굉장히 큰 죄악이라는 걸 가르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음식을 남기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배불러도 막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막 밥 남기고 이럴 때도 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보면 빈 그릇을 가지러 홀에 나오면 진짜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. 진짜 김치에 뭐 이런 거 뭐 그 무 쪼가리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먹어요. 그러니까 설거지하기가 너무 좋고 잔반이 안 나오니까 장사하기가 너무 편한 거죠, 이게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. 이거는 뭐 일본도 약간 한국처럼 비슷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,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가지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 가게가 여기 생겨서 되게 잘 되면 되게 가까이에 또 비슷한 가게가 막 생겨가지고 우후죽순 생겨서 결국엔 다 같이 장사가 다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일본은 비교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막 뭐가 예를 들어서 김밥집이 막 잘 됐다고 길 건너에 생기고 이런 거를 잘 못 봤어요. 그 일본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모험을 그다지 즐기지 않고 막 투자하고 막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고 이런 거를 즐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좀 나는 나의 길을 간다, 뭐 이렇게 장인 정신 뭐 이런 게 있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8년째 그 카페를 하면서 좀 저희 가게는 좀 컨셉이 특이해요. 되게 예쁜 카페고 막 뭐든지 다 직접 핸드메이드로 한다, 수제로 한다 이런 건데, 메뉴는 이제 분식이죠. 떡볶이랑 김밥을 건강하고 몸에 좋은 떡볶이 김밥을 판다 이건데, 사실 이 김밥이 되게 잘 돼가지고 좀 유명해졌거든요. 그래서 막 되게 멀리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, 그런데 이 근처에서는 막 저희 집이 잘 된다고 저를 따라서 막 근처에 가게를 내고 이런 게 아직 없어요. 벌써 8년이나 됐는데. 그런 거 보면은 좀 아직은 그렇게 걱정도 하지 않고 있어요. 이거 누가 따라해가지고 막 나 위험해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걱정도 별로 되지 않고. 그런 것도 한 가지 가게를 하는데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인데요, 제 김밥 얘긴데요. 사실 제 김밥 그 한국에서 그 캠프 오신 프로야구 선수분들도 막 한국보다 막 더 맛있다고 하시고, 막 저희 가족들도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막 이러거든요. 그런데 저도 왜 이게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,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일본에서는 제 생각이에요. 근데 일본에서는 김밥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싸게 돈 안 들이고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. 왜냐면 스시집에서 팔고, 그리고 막 스시집에 가서 별미로 먹는 음식이고, 그리고 막 손이 많이 가고 막 준비해서 만들고 막 이런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김밥이 이렇게 싼 맛에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잘 팔려요.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래도 일본 치고는 싼 편인데, 한국으로 치면 조금 비싼 편이죠. 그냥 기본 김밥, 뭐 참치김밥 이런 거 말고 기본 김밥인데, 한 줄에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550엔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,500원에서 6,000원 정도. 보면은 조금 비싼 느낌이 있죠. 그런데 이 정도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비싸게 팔면서 재료를 되게 좋은 걸 써요.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이 쌀이 맛있잖아요. 그러니까 쌀을 최고급으로 쓰고 막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막 되게 좋은 그 싱싱한 거 잘 골라가지고 막 쓰거든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김밥이 맛있는 게 아닐까. 앞으로도 저는 좀 재료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건강하고 좋은 김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
네, 여러분 어떠셨어요? 혹시 일본에서 식당을 뭐 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